미국에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투자의 황제 워렌 버핏 등 세계의 이름난 초부유층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초부유층들이 미국 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의외로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1달러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아마존의 베조스 역시 2007년과 2011년에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에서 제프 베조스는 2위, 일론 머스크는 3위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초부유층들이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회피하고 있는가라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비영리 독립계의 보도기관 프로퍼블라카가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프로퍼블라카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소득세 제로를 달성한 초부유층에는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악랄한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헤지펀드의 전설 조지 소로스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하면 공평한 조세로 많이 벌면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부유층은 이런 말을 공허한 메아리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로퍼블라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가장 부유한 25명의 자산 증가액과 이들이 낸 소득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의 총자산액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4,010억 달러, 한화 약 446조 1,100억 원이 증가했고, 이들이 낸 소득세 총액은 136억 달러, 한화 약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득세액은 엄청난 금액일지도 모르지만 비율로 하면 증가한 자산액의 불과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득세에 있어서의 최고 세율이 37%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작은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40대 초반의 회사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러한 가구는 대부분 주택가치 상승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세금을 낸 후 순자산이 약 6만 5천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입의 대부분이 급여였기 때문에 그들의 세금 청구서는 5년 동안 거의 6만 2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25명 중 누구도 세계 부자 순위 6위인 워렌 버핏만큼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금을 주장하는 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그의 부는 24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데이터에 따르면 버핏은 세금으로 2,37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실제 세율 0.1%에 불과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을까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2007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마존의 주식이 2배 이상 증가해 포브스에 따르면 베조스의 재산은 38억 달러가 뛰었습니다. 그런 부의 폭발을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의 당시 부인인 맥켄지 스콧과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한 베조스는 주로 외부 투자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으로 그에게는 얼마 안 되는 4,600만 달러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투자로 인한 손실과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및 기타 비용이라는 모호한 범죄와 같은 다양한 공제로 모든 수익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가 180억 달러로 거의 안정된 해인 2011년에 베조스는 세금 보고서에 돈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소득은 투자 손실로 상쇄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법에 따르면 그는 아주 적은 돈을 벌어서 4,000달러의 자녀 세금 공제를 청구하여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말까지 초부유층 25명은 1조 1천억 달러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액수는 미국의 일반 임금 소득자 1,430만 명의 소득과 같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부유층 25명에 대한 세금 청구액은 19억 달러인 반면 임금 소득자의 세금 청구서는 1,430억 달러입니다. 초부유층이 세금을 회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실현된 이익뿐이며 소유하고 있는 만큼의 주식 채권 건물의 자산액 증가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즉 회사에 근무하고 얻은 급여소득이나 주식의 현금 배당,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얻은 수입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아무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도 그 자체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조스의 아마존 임금은 오랫동안 중산층 수준으로 연간 약 8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년 동안 엘리트 창립자 CEO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90년대에 애플로 돌아왔을 때 월급으로 1달러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및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모두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미국인 25명은 2018년에 1억 5,800만 달러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총 소득의 1.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임금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배당금과 주식, 채권 또는 기타 투자 매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부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월급의 많은 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버크셔 해더웨이를 통해 듀라셀 및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및 코카콜라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덕분에 버핏은 자신의 부를 수입으로 바꾸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는 116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이르는 연간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버핏은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2021년 5월 포브스가 추정한 가치는 1100억 달러입니다. IRS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최소 14,000명의 미국 납세자들이 그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고했습니다. 버크셔 해더웨이는 배당금을 지급할 바에야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재투자를 해야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이 크다는 방침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버핏은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층 더 소득세 지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버크셔가 최근 몇 년 동안 일반적인 회사의 평균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버핏은 배당금 수입이 10억 달러가 넘고 매년 수억 달러의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대 억만장자는 어떻게 1달러에 급여로 생활비 등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는 걸까요? 공개 문서와 전문가에 따르면 대답은 바로 돈을 많이 빌리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빚은 자동차나 집 등을 구입할 때 대출 혹은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울 때 손을 대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부유층의 빚은 비과세로 돈을 얻는 수단입니다. 이들은 보유한 막대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잡으면 쉽게 막대한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빚은 최종적으로 변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이들의 빚에 대한 이자는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만약 동액의 소득 수입을 얻었을 경우는 최고 세율인 37%의 소득세가 드는 것을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빚을 진 쪽이 지불하는 금액은 적게 됩니다. 작년 테슬라는 머스크가 현재 평가 금액 약 577억 달러에 달하는 약 9,200만 주를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10억 달러 이상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1년을 제외하고 머스크의 세금 청구서는 그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그는 연방소득세로 6만 8천 달러를 납부했습니다. 2017년에는 6만 5천 달러였고 2018년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그는 실질적으로 3.27%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셈입니다. 칼 아이칸은 2016년, 2017년 총 5억 4,400만 달러의 총소득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맨해튼 펜트하우스 등 많은 부동산을 샀습니다. 소득은 모두 대출이자에 지불된 것으로 처리되었기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차입은 아이칸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굳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엄청난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세금에서 이자를 공제하는 겁니다. 프로퍼블라카는 초부유층이 어떻게 소득세 지불을 피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일반인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방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이터의 제롬 아울드 씨는 프로퍼블라카가 진정한 세율을 산출할 때의 초부유층의 자산의 증가를 꺼낸 점에 대해서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것 자체는 단지 세의 지불을 늦추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매각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자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라면 그 세금을 지불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아놀드 씨는 많은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 가치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강요할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을 얻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미국 전역에 사는 주주가 과세액 확정을 전후해 한꺼번에 주식을 팔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주식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에게도 주식시장은 연금이나 투자계좌를 통한 저축풀로서 기능하고 있어 아무도 주식시장의 혼란을 바라지 않는다고 아놀드 씨는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 매각 때 과세하는 방식은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어
단순히 초부유층의 자산 증가액만 보고 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단지 현금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역시 공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는 소득세뿐만이 아닙니다. 억만장자 필립 앤슈츠는 상상력이 지나친 절세 방법을 동원해 미국 국세청을 당혹해 했습니다. 팔지 않고 빌리는 방법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보유 주식을 현금화한 것입니다. 투자은행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와 동시에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선물이나 옵션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가가 떨어져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린 돈은 갚을 수도 있고 그냥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그냥 갖고자 하면 담보로 맡긴 주식을 투자은행에게 넘기면 됩니다. 미국 조세법원은 이 방법을 탈법으로 규정하고 앤슈츠에게 세금 9,4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고 앤슈츠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부동산 개발업자 아더위는 세금 없이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친구와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합니다. 이 돈으로 회사는 자회사를 만든 후 자회사는 채권 증서를 받고 은행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100%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아더윈의 회사 주식을 교환합니다. 그러면서 아더윈은 자연스럽게 차입금만큼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어차피 주식 대금으로 처분해야 할 만큼의 돈을 빌린 것이기에 금전 손해가 없고 은행은 빌려주고 빌린 대금이 같고 이자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더윈은 큰 금액의 양도세를 내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 방법은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은 모두 같은 생각이겠지만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조세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산업이 고도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소득의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만큼 정보의 격차도 커서 부유층들은 많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최빈곤 가구는 가장 부유한 가구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했습니다. 2015-16년에 가장 가난한 10% 가구는 평균 소득의 42%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10% 가구는 평균 소득의 34.3%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부유층들이 많은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모자란 세금은 결국 일반 서민들에게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는 만큼 제도도 같이 정밀하고 합당하게 바뀌어서 부유층도 서민도 같이 잘 살아가는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